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 교육학의 홍쌤입니다. 어떻게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대로 예고해드린 대로 기출문제 뽀개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뽀개기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9년도 거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받으시려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2020학년도 기출문제 하고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자료가 있어요. 오늘 올려놓았는데 블로그에 가시면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필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필기한 자료하고 기출문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가능한 한 출력을 하셔서 나란히 놓고 수업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만약에 출력하실 상황이 안 되신다면 화면을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수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출문제 먼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기출문제가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제라고 부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입니다. 지문이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점이라고 부릅시다. 배점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이 2014년부터 서논술형으로 바뀐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임용고사 문제가 이렇게 문제와 지문과 배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디냐면 여기 배점 파트입니다. 배점 파트. 배점 파트를 보면 다시 몇 점으로 나뉘냐면 15점과 5점으로 나뉩니다. 5점은 글 쓰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추어져 있는가, 표현이 적절한가, 논술의 내용이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5점이나 4점은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4점이나 5점 맞는 것은 또 추후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점이 바로 교육학 전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 15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볼펜 색깔을 잠시만 바꿀게요. 자, 볼펜 색깔을 바꾸고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앞에 이제 막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막 이런 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제가 항상 잡으라고 했죠. 문제가 말하는 핵심 키워드가 먼저 뭔지 봅시다.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해서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어요.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자 여기서부터 밑줄 쫙 또는 형광펜 칠하십시오.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그 다음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전공이 총 몇 문제 출제된 거예요? 전공이 내영역 4문제에서 4문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고 논하시오. 제가 지금 밑줄 끈 데는 여러분들도 빨간색 밑줄 꼭 꺼 두십시오. 자, 그러면 지문 읽지 않고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배점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서 지식관,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설계, 그 다음에 학교 문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학교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학교 문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어디에? 문제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사실은 공교로운 게 아닌데 똑같이
배점과 1대1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지식관에 대한 것은 A 교사, 교육 내용은 B 교사, 수업 설계는 C 교사, 학교 문화는 D 교사 하는 형태로 여기 하이픈에 1번 하이픈, 2번 하이픈, 3번 하이픈, 4번 하이픈 딱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이픈은 보십시오. 지식에 대한 것을 묻고 있죠. 두 번째 하이픈은 영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선정과 교육내용 조직에 대한 것들을 묻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토의식 수업에 대한 수업 설계를 묻고 있죠. D는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거 1대1로 매칭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문과도 매칭이 됩니다. 자, 1번은 A 교사에 대한 것으로 매칭이 되고요. 2번 하이픈은 B 교사로 매칭이 되고 3번 하이픈은 C 교사로 매칭이 되고 4번 하이픈은 D 교사로 매칭이 됩니다. 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 4과목이 나왔습니다. 지식관, 교육내용, 수업설계, 학교 문화 이렇게 4개가 나왔으면 이 4개는 반드시 뭐 어떻게 매칭이 된다고요? 배점의 하이픈 개수와 매칭이 됩니다. 여기에서 4개를 물었기 때문에 배점에도 4개 하이픈이 등장을 하는데 이 4개 하이픈이 등장하는 것이 또다시 뒤에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지문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4개가 내용력이 나왔으면 배점도 내용력으로 나오고 이 내용력으로 나온 배점에 대한 지문도 이렇게 4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배점, 지문이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자, 잠시 지우개로 제가 좀 지우고요. 지우개로 싹 지운 후에 펜으로 바꾸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필기 문제로 필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필기로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똑같이 지금 화면상에는 필기밖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여러분들 기출문제와 필기를 같이 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화면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화면이 좀 작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필기한 것하고 그러니까 노트하고 기출문제를 같이 좀 동시에 띄워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논술 제목을 정할 때요. 논술 제목을 정할 때는 논술 제목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내가 교육학 문제를 하나도 몰라도 온리 시험 문제만 보고도 답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리 시험 문제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키워드, 그 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논술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목 어떻게 정할 거예요? 제목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요게 그대로 제목입니다. 다른 제목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미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인 거예요. 제목은 그냥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으로 쓰세요. 서론요? 서론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하지 마세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 원고도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바로 시험 문제를 보고 서론을 써볼게요. 어떻게 쓰느냐? 제목,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자, 서론 들어갑니다.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해서 학교에서도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회의들이 개최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되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초점을 두어 글을 진행하고자 한다. 서론 끝이에요. 서론을 막 구구절절히 여러분 교육학 배웠던 거 막 짬뽕을 시켜가지고 막 서론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서론을 저렇게 쓰는 게 좋아요.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많죠.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문제를 그대로 써주면 그게 서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쓸 때 여러분들이 쓸 때의 제목하고 서론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문제에 다 있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말만 약간 아주 약간 바꿔가지고 써주면 그거 그대로 서론이 되는 겁니다. 서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은 어떻게 쓸 것인가? 본론은 제가 여기 써놓은 2번과 3번을 잘 보면 본론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촬영한 것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학 논술 시험은 임용고사는 서논술력 시험 아니랬어요. 무슨 시험을 했죠? 단답형 시험을 했습니다. 단답형 시험은 정답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정답을 찾아서 쓰는 것이 바로 교육학 논술의 본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답을 쓸 것이냐? 질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은 요 2번 시험지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가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까 몇 개였죠? 4개였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게 지식관, 두 번째 교육 내용, 세 번째 수업 설계, 네 번째 학교 문화였어요. 그죠?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 이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본론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다시. 아까 서론은 제가 설명했죠. 그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지식관에 대해서 써보겠다. 둘째,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 써보겠다. 셋째, 수업 설계와 관련해서 써보겠다. 넷째, 학교 문화와 관련해서 써보겠다. 본론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본론은, 자, 서론은 아까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서 쫙 해가지고 서론을 쓰고, 그다음 본론은 첫째, 지식관의 입장에서 써보겠다. 둘째, 교육 내용 입장에서 써보겠다. 셋째, 수업 설계 입장에서 써보겠다. 넷째, 학교 문화 입장에서 써보겠다. 그럼 뭘 쓸 거냐? 여기에 배점에 보세요. 배점에 보면 뭘 써야 될지가 딱 나와요.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요거 하나. 지식론에서 바라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하나. 교사의 역할 하나. 학생의 역할 하나에서 총 몇 점? 총 4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하나. 지식론에서 지식의 성격 하나. 교사의 역할 하나. 학생의 역할 하나에서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에서 총 몇 점이요? 총 4점. 여기 보세요. 여기 4점 돼 있죠. 총 4점이에요. 그럼 2번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2번 문제는 자, 지우고 2번 문제로 가볼까요? 2번 문제는 교육 내용인데 여기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죠.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에 주는 시사점 1개 딱 끊고, B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의 조직 방법 명칭 1개 딱 끊고,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주는 장점 하나 딱 끊고 단점 하나 딱 끊고 이렇게 돼요. 4개죠. 요렇게.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 1개, B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 명칭 1개, 위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주는 장점 1개, 단점 1개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수업 설계는 9번, 10번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요. 지우개로 지우고, 그 다음에 9번, 10번. 자, 세 번째죠. C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형 수업의 원리 2개. 요거죠. 딱 정착형 수업 원리 2개를 써야 돼요. 하나, 2개 딱 쓰고, 그게 9번, 10번. 그 다음 11번, 12번은 뭐예요? 위키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개. 그거 2개, 딱 10번, 딱 11번, 12번 이렇게 딱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 2점, 요거 2개 2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학교 문화 봅시다. 요거 딱 지우고요. 지우고, 학교 문화는 스타인호프와 오웬스가 말한 학교 문화 유형 딱 할 때 우리 유형의 명칭 1개, 예, 유형의 명칭 1개, 그 다음에 학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2개, 그래서 3점인 겁니다. 여기 보면 명칭 1개, 그 다음에 개선 방법 2개 딱 해서 3점이죠.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나중에 여기 보면 이면지가 있어요. 여기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이거 쭉 올려보면, 아이고, 여기 쭉 올려보면 여백 있죠, 여백.
그다음 여기 보면 초안 작성 용지 있잖아요. 초안 작성 용지. 초안 작성 용지가 3장이나 줘요. 그럼 초안 작성 용지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막 글부터 써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글부터 쓰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만들어드린 이 2번과 3번 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들어서 답부터 써야 돼요. 답부터. 요 표를 요렇게 또는 3번 표같이 또는 2번 표같이 표를 딱 만들어 놓고 답을 찾아 써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 써야지 무얼 쓰는지 한눈에 보이지. 막 여러분 당황해가지고 배점표 보면서 막 그 초안 작성 용지에다 글을 막 구구절절 쓴다. 틀린 겁니다. 그럼 벌써부터 틀린 거예요. 요 표를 딱 만드는 거예요. 핵심 표가 몇 번 표겠어요? 3번 표가 핵심 표예요. 3번 표가. 자, 제가 지우개를 지워볼게요. 그럼 3번 표는 뭐 쓰냐? 자, 제가 딱 만들어놨죠. 위에 1번부터 15번까지 100점, 15점 딱 맞잖아요. 요거 딱 15점이잖아요. 요거 딱 15개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몇 점인지를 번호를 딱 매겨서 차분하게 10분 안에 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10분 안에. 10분 안에 이 표를 만들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10분 안에 이 표를 만들면 게임 셋! 끝난 거예요. 그럼 1번부터 15번까지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딱 표를 만들어 놔요. 딱 표를 만들어 놔. 그럼 여기가 서로 본론 첫 번째죠. 첫째, 여기가 둘째, 여기가 셋째, 여기가 넷째예요. 딱 구분되죠? 자, 여기가 첫째. 나 흥분했다 지금. 자, 볼펜으로 바꾸고 여기가 첫째, 여기가 둘째, 여기가 셋째, 여기가 넷째. 본론 딱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럼 첫째 봅시다. 비고츠키 지식의 명칭. 내가 비고츠키 지식의 명칭을 몰라. 답은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내가 딱 써야 돼. 요 빈칸에 내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쓰는 게 딱 좋아.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딱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내가 다 알고 시험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알고 못 들어간다고. 근데 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몰라. 1번이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인데 내가 사회적 구성주의 몰라. 그럼 당황해요. 1번부터 당황해. 그럼 내가 큰일 났다. 근데 1번부터 모르는데 1교시 1번의 답부터 몰라. 그럼 그 뒤에 막 시험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시험지에 특히 여기 지문에 답이 다 있어요. 나중에 내가 2019년, 2018년 거 내가 기출문제 다 분석해 줄 건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이 지문에 답을 다 놔둬요. 왜 지문에 답을 다 놔두냐? 나중에 사람들이 컴플레인 제기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문에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을 지문에 다 놔둔다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문에서 답이 딱 나올 수 있도록 힌트를 줄 수밖에 없어. 왜? 선논술형 시험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에 정답을 둘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1번 문제, 이 1번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A 교사의 지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읽어가 봅시다.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대. 근데 지식을 보는 관점 변화가 뭐냐면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요. 심한 경우에 비고츠키 지식론이 말하는 명칭은 혼자서 만드는 혼자서 만드는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그렇게 쓰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받을 수 있다고요?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냐면요. 채점하는 사람이 처음에 채점은 이제 가채점을 해 들어가요. 아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임용고사는 단답형 시험이라는 영상에 보면 가채점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점자들이 가채점을 하다가 보니까 수험생들이요. 많은 사람이 비고츠키 지식의 명칭은 혼자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나왔다.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채점자들이 가채점을 하다가 이것 봐라. 원래 채점 기준표에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식이란 학생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며 라고 쓴 것을 보면서 4명의 채점자가 의논을 해요. 이게 비고츠키 지식의 명칭이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이 사회적 구성주의가 맞기는 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이 혼자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고 공부를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왜?
채점자들은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채점자는 전문가, 이게 막 교육학 파트의 전문가, 막 학식이고 박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도 정답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고츠키의 지식론의 명칭을 몰라도 여기서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비틀면 지식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랑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만드는 지식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구성주의가 생각이 안 나면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생각을 쓰지 말고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만드는 지식, 공동으로 만드는 지식,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만드는 지식, 이렇게 써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예 안 쓰면 빵점인데 0점인데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쓰면 1점이지만 그걸 사회적 구성주의가 기억이 안 나면 시험지 안에 있는 지문에서 그걸 유추해서 쓰면 부분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부분 점수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문을 잘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비고츠키 지식론에서 지식의 성격이 뭐냐를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죠. 여기 보세요. 비고츠키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식의 성격을 몰라.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도 모르겠고 사회적 구성주의의 지식이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지식을 만드는 것이다. 뭐 비계 설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지문을 읽어봐요.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가 아니구나. 지식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써주면 된다고. 여기 보면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지식이란 없다.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란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비고츠키 지식론에서 하는 지식의 성격이에요. 이렇게 써도 부분 점수를 받는다고요. 반점 이상을 맞는다고. 왜 선논술형으로 임용고사가 출제된 이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답표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왜 선논술형 시험이 나온 이후부터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모범 답안이라는 것들이 다 다를까요? 조금씩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다르게 채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 채점의 기준을 주는 게 어디에 있냐? 이 문제에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라도 컴플레인을 제기해서 막 악유가 붙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문의 정답을 다 주는 거예요. 힌트를 다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이의를 제기해도 이거 보세요. 비고츠키 지식론의 지식의 관점, 지식의 성격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지식이 없다는 거 여기 딱 우리가 밝혀놨잖아요. 시험 문제에. 여기 교과서와 관련된 여기 있죠.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절대적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적 지식 이런 거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지식이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고. 전문가가 말하는 지식이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고.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같이 만드는 거라고. 여기 보면 여기도 또 답이 나와요. 위키처럼 여기 어디 갔나? 여기 막 흥분했다 지금 제가. 위키처럼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지식이라고요. 막 이렇게 집단지성이라고요. 이런 말 써도 부분 점수 받는다고요. 다 시험 문제에 답을 넣어놨다고요. 여기 보세요. 비고츠키 지식론에서 교사의 역할 한 가지. 여기 딱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지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 이게 기존의 강의식 수업의 역할과 다르다 했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현관펜 칠합시다. 이거 쫙.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다르다. 그럼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비고츠키 지식론에서 교사의 역할 뭐겠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도 된다니까요. 교사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지지자 역할을 하고 코칭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못 쓰네. 좋은 말이 기억이 안 나. 좋은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좋은 말이 기억이 나면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런 좋은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의 강의식에서 교사가 하는 행위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인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1점 받아요. 학생의 역할,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달리 이게 딱 나오잖아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달리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업을 듣기만 했잖아요. 그냥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야 된다. 왜냐? 지식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지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1점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딱
그 키워드가 기억나면 가장 좋게 1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 키워드, 즉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 비고치키 지식론의 성격, 비고치키 지식론에서 교사의 역할 하나, 촉진자, 지지자, 매개자 이런 거 기억 안 난다. 그럼 비고치키 지식론에서 학생의 역할, 뭐 지식의 생성자, 지식의 구성자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란 뜻이에요. 키워드가 생각나면 1점, 키워드가 생각 안 나면 여기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0.5점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0.5점에서 최대한 1점까지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예, 답이 지문에 다 있다니까요. 2번 답 봅시다.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에 선정해주는 시사점 한 개.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요, 모르면 못 써요. 왜? 여기 봅시다. 교육과정 분야에는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빼요. 쓸모없는 말. 왜냐? 여기 영교육과정에 대해서 딱 묻고 있잖아요. 영교육과정 묻고 있는데 이건 영교육과정 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영교육과정 말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영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뒤에 추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못 써요. 한 문제 제꼈다고 칩시다. 틀린 거예요. 자, 나 틀렸어요. 나 모르겠어요. 나 영교육과정 몰라서 못 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비교사가 말하는 교육 내용 조직의 명칭. 자, 명칭이에요. 그죠? 조직의 명칭이에요. 여기 봅시다. 비교사. 교육 선정과 관련해서 영교육과정 하고요. 조직과 관련해서 쭉 했는데 뭐가 없어. 명칭 없어. 그럼 나 이것도 하나 날렸다고 칩시다. 이 까맣게 쓴 건 얘가 나 모르는 거예요. 날렸어요. 모르면 못 써요. 이거 간학문 중심이나 주제 중심이라고 설명한 학원 강사 쌤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중액 중심이라고 설명한 분도 있는데 여튼 넘어가요. 이거 몰라. 근데 알면 제일 좋죠. 답은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교육 내용, 영교육과정은 이런 거다. 예를 들면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토의 수업에 다 맞춰 쓰라. 이렇게 쓰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 방식. 주제 중심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또는 간학문적 설계입니다. 또는 중액 중심 설계입니다.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쓰면 1점 받아요. 근데 그거 못 쓰면 틀린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답지에 그렇게 딱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 조직이 토의식 수업에 주는 장점 한 개와 단점 한 개는 나와요. 여기 보면 나와요.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형광펜으로. 자, 여기 쭉 보면 교육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 중심에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교과를 주변부에 접합하네요. 장점은요, 생활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흥미있겠죠. 재미있겠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거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요, 여러 교과를 한꺼번에 하니까 한 교과에 집중 못하겠네요. 네, 그거 단점이에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럼 1점씩 받아요. 그럼 내가 두 문제는 날렸지만 1점은 받아줘. 2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영교육과정하고 교육과정 조직 원리 아무것도 몰라도 벌써 4점짜리에서 1점, 2점은 날렸지만 가만히 문제를 들여다보면 2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요거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요. 근데 한번 오늘 좀 흥분을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제 지우개로 지워봅시다. 조금 차분하게 이제 내가 원래 좀 흥분을 막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3번 문제 봅시다. 3번은요. 정착형 수업의 원리 두 개를 쓰라 했어요. 그럼 정착형 수업 원리로 가봅시다.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도 달라져야 한다.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해서 해답을 찾는 게 정착형 수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수업 원리 두 개가 뭐냐면,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한다. 두 번째, 문제를 탐색해서 해답을 찾는다. 이게 수업 원리 두 가지예요. 딱 나오죠? 이거 두 개 썼으니까 내 몇 점 받아요? 2점 받아요. 그 다음 위키 활용의 문제점 봅시다. 이제 요건 더 볼 필요 없어요. 위키 활용의 문제는 어디 갔나? 위키. 여기 있네요. 위키. 자, 위키 뭐라고 돼 있어요? 위키도 내가 지우개로 좀 지우기 전에 펜으로 써볼게요. 위키는 이렇게 돼 있죠. 학생이 상호 협력해서 지식을 생성해요.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요. 그것을 공동으로 수정하고 공동으로 추가해요. 맞죠? 요게 힌트예요. 그럼 봅시다. 문제점 두 가지는요. 공동으로 수정하고 공동으로 추가하니까 누구나 수정하니까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누구나 하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또 다른 문제점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학생이 하니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겠죠. 또 이거 미안해요. 이게 여기죠. 여기 학생이 하니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뭐 있어요? 인터넷에서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또 2점 받아요. 예, 3번 문제에 4개 내가 4점 다 받은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딱 문제가 뭐냐면 빨간 펜도 좀 바꿔보자. 이제는 4번 문제는요 이거예요. 스타인호프와 오웬스가 말하는 학교 문화 유형을 써야 돼.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을 써야 돼. 이 명칭이 뭐냐면 기계 문화예요. 기계 문화를 모르면 못 써. 그럼 난 당황해. 기계 문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기계 문화 모르니까 내가 안 썼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럼 이거는 1점 자체를 못 받아요. 하지만 여기 잘 봅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쓴 거예요. 목표 중심 문화라고 쓴 거야. 나 기계 문화라고 안 쓰고 목표 중심 문화라고 쓴 거야. 근데 여러 학생들이 목표 중심 문화라고 여러 가지 많이 썼어. 그러니까 0.5점에서 0.2점은 받는다니까요. 부분 점수 받는다니까요. 그럼 내가 1점 날리는 거하고 0.5점 날리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저 중등교사 임용 쳤을 때요. 첫 해 나 재수했거든요. 나 첫째 쳤을 때 나 1점 차로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0.5점 받고 위에서 0.5점 받고 이랬다 쳐봐요. 1점 차로 붙는다니까요. 0.1점 차, 0.2점 차로 붙고 떨어지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써요. 모르겠으면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럼 0.2점에서 0.5점 받는다니까요. 그럼 몰라도 내가 이거 날렸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2가지 쓰라 했죠. 모르겠어. 나 이거 기계 문화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스타인호프하고 오웬스란 말도 처음 들어봐.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써? 나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하네? 그럼 애들 어떻게 했어? 애들 기계처럼 막 짜겠죠? 학생들을 막 쪼아 붙일 거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막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 존중 안 하겠죠? 학생 중심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학생의 인격을 말살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학생의 생활 중심으로 안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 모르겠으면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보면 교사는 지원자, 지지자, 촉진자 역할을 하고 학생의 지식을 공통적으로 만들고 학생이 공동으로 위키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조직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 D 교사는 A, B, C와 지금 전혀 반대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 교사의 답은 어디서 찾아요? A, B, C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최소한 내가 2점은 받아요. 2점은. 그럼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0.5점 받아. 여기서 1점 받아. 여기서 1점 받아. 또 여기서 1점 받아. 그 다음에 여기서 1점 받고 여기서 1점 받아. 그럼 1점, 2점, 3점, 4점, 5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6점, 7점, 8점, 9점. 그 다음에 여기서 10점, 0.5점 좀 더 줬죠. 10점, 11점, 12점. 요거 5점. 선원수령 쓰는 거, 서론본론 교론 쓰는 거 5점. 17점까지 최대 받는다니까요. 뻥이 아니고 채점 하다 보면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물론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겠죠.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도 최대 17점, 최소 12점에서 13점은 받는다니까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몰라고 당황해가 백지 내고 나면 빵점이지만 문제지를 보고 답을 찾았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 초안 작성 용지가 있어요. 그죠? 초안 작성 용지가 있어. 나는 초안 작성 용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초안 작성 용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기출 문제를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할 거예요. 1. 자, 지식론. 비고치기 지식론이죠. 자, 1번에 가, 명칭. 답 써요. 답. 이렇게 딱 비워놔. 나. 어떻게 쓰냐? 지식의 성격. 답 써. 그 다음에 다. 교사 역할. 딱 써. 여기 100점을 써요. 1점. 여기도 1점. 여기도 1점. 그 다음에 라. 여기 학생 역할 딱 쓰는 거야. 학생 역할.
딱 써. 비워놔, 이렇게. 1점. 됐죠? 그 다음에 2. 초안 작성 용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2. 그 다음에 교육 뭐죠? 교육 내용이지. 교육 내용. 2번 교육 내용. 가 어떻게 쓰느냐? 가는 영교육과정이야. 영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 딱 써. 여기 딱 비워놔. 이거 1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조직 방식이죠.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 CU라고 씁시다. 교육과정 조직 명칭 딱 써. 땡땡 해놓고 여기 딱 써. 이거 1점.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그 다음에 토의식 수업에 주는 장점이죠. 이것이 토의식 수업에 주는 장점. 땡땡 쓰고 또 하나 써. 딱 써. 요거 단점. 딱 써. 땡땡 해서 요거 1점. 요런 식으로 2번, 3번, 4번을 초안 작성 용지에 이걸 써야 돼요. 이거를 써야 된다고. 이게 답지예요, 답지. 어떤 학원 강사님들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요짝이라고 불러요. 개요짝이라고 부르든 뭐 고양이짝이라고 부르든 개요짝이라고 부르든 고양이짝이라고 부르든 답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여기 답지를 알아. 이거 사회적 구성주의를 알아. 사회적 구성주의. 반드시 사회적 구성주의가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사회적 구성주의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다 뭐라 써요? 공동으로 만드는 지식. 그냥 그래 써요. 공동으로 만드는 지식. 일단 이래 써놔. 나중에 생각나면 바꿔 쓰면 되지. 공동으로 만드는 지식. 성격도 여기다 이렇게 혼자 만드는 게 아님. 공동으로 만드는 건 지식 또는 GPD 이런 말 써놔. 내가 알면 이렇게 좋은 거 써놔. 모르면 그냥 답지에서 시험지에서 밝게 써놔요. 내가 알면서 모르면 시험지에서 밝게 써놔. 알면서 모르면 시험지에서 밝게 써. 알면서 모르면 시험지에서 밝게 써. 알면서 모르면 시험지에서 밝게 써. 요렇게 해서 답지부터 딱 만들어야 된다고. 답지부터 딱 만들고 난 다음에 본론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본론을 쓰느냐? 첫째, 지식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먼저 비구축기 지식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성격은 이렇다. 거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이렇고 학생의 역할은 이렇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써나가야 돼요. 시험지를 쓰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2020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구나, 기출문제를 보고 어떻게 답을 쓰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2019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줄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한 3번만 해봐.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기출문제가, 시험문제가 답을 알려주는 것이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된 임용 문제는, 특히 교육학 논술 문제는 그것이 답지이지 절대로 문제지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지가 아니고 답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2019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보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자, 오늘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 내용들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